먼저 이제 캐나다 소득보고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19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세법상의 거주자들이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법상의 거주자는 내가 영주권 시민권이 없다 하더라도 세법상의 거주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연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할 경우를 세법상 거주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워킹 비자가 있다, 뭐 동방 비자가 있다 하지만 내가 캐나다에 실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세법상의 거주자가 맞고요. 다른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똑같이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제부터 세법상의 거주자가 돼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느냐? 최초 실거주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에 연고를 가지고 거주할 목적으로 최초 밴쿠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시점. 그때부터 이제 과세 대상이고 세금 보고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가 영주권을 1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영주권만 받고 바로 들어갔고 메디컬을 오픈한 것도 아니고 신남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차일텍스 베네핏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1년이나 2년 후에 다 이삿짐 싸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거주 시점은 그 당시 영주권을 받았던 시점이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재입국했던 그 시점이 최초 거주 시점이고 그때부터 세금 보고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어느 곳이든 내 이름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 기간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일반 소득자는 4월 말까지, 사업소득자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세금 보고의 큰 특징이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소득이 4월 말로 합산이 되고 뭐 양도소득, 금융소득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이 일률적으로 과세가 되고 누진율 적용해서 계산이 됩니다. 저희 캐나다에서는 분류과세, 분리과세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예가 한국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되는 금융소득만 종합과세되지만 100불의 이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T5 슬립 발급이 있고 4월 말에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천 징수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조인트 어카운트, 공동명의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도 공동명의가 많고요. 부동산 뭐 이런 것도 공동명의가 많아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부부 각자 50대 50 이렇게 소득을 나눠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법상의 거주자가 세금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세법상으로는 세금 낼 게 없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습니다. 보고할 의무는 생기지만 세금 낼 게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19세가 안 됐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18세 생일이 되는 경우 미리 한 해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게 미리 한 해를 먼저 하면 4분기로 나눠서 GST 환불이 있는데 저소득자들한테 처음 2개를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T 크레딧 환불 목적으로는 18세가 돼도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조금과 환불금, 연금, 사회보장제도가 다 세금 보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게 없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소득 보고의 특징 중에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이 한국하고도 틀리고 다른 선진국하고도 틀립니다. 양도소득은 50%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50%는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26.75%이고요. 그리고 손실 이율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양도손실금,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손실금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사업 손실금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매도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임대소득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손실금은 소득에 한해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손실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해외 소득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있어서 종소세 보고 대상자고 5월 달에 한국에서 보고하는 건 별도로 하고 그 소득을 그 자료를 받아와서 우리가 이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세금 낸 거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캐나다 세금을 계산한 후에 한국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한 부분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리고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면세입니다. 1,000만 불 이익이 나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조건 없이 면세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세법 비교를 했는데 캐나다 보시면 다 종합과세입니다. 이자, 배당, 임대, 뭐 다 사업소득 다 종합과세고요. 한국은 2천만 원 이상 돼야지 이자, 배당은 종합과세되고 나머지 다 분리과세죠. 다음 근로소득. 한국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세금 보고 거의 해주죠, 그죠? 근데 캐나다는 다 종합과세라 뭐 다른 소득하고 합쳐져서 직접 보고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한국은 분류과세에서 종합과세 안 되는데 우리는 다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입니다. 부동산 양도도 분류과세죠. 한국은 양도세법이 따로 있죠. 팔자마자 바로 몇 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되고 캐나다는 2월 달에 팔았다고 해서 세금 낼 건 없고요. 내년 세금 보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25년 4월 말 세금 보고에 2024년도 2월 달에 일어난 양도소득을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합니다. 주식 양도가 사실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주식 양도는 한국에서는 아예 거래세 외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주식이나 펀드나 금융상품 다 양도소득 보고 대상이거든요. 계산을 따로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주식이나 펀드가 있는 경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거나 은행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설명하고 자료 받고 뭐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